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임피던스 회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임피던스 회로는 임피던스가 존재하는 회로가 될 거고 임피던스의 크기는 직각삼각형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는 무엇의 단위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것은 무효전력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거고요.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그냥 전력이라고 하지 않고 유효전력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저항 성분이다. 여기가 리액턴스 성분이다. 여기가 임피던스 성분이다. 그러면 여기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유효의 제곱에 무효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는 전체 값이 되겠죠. 이러한 값이 되는 것을 요것을 뭐라고 한다? 피상전력이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무효전력은 바, 유효전력은 뭐예요? 와트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직각삼각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호로 얘기할 때는 PA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호로 얘기할 때는 P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기호로 얘기할 때는 PR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피상전력은 PA라고 하고 다음 뭐예요? 유효전력은 P, 무효전력은 PR이라고 한다면 요 각 세타는 그대로 역률각하고 똑같습니다. 임피던스 각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역률각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임피던스에서 역률각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역률각.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빗변에 대한 밑변의 성분이니까 PA 코사인 세타죠. 이건 높이 성분이니까 PA 사인 세타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PA라는 것은 겉보기 전력이니까 볼트 암페어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거든요.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이제 실제는 유효분, 무효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P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력이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에 역류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에 무효율을 곱한 것이 바로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와트하고 바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값은 무슨 값이어야 되죠? 요 값은 무슨 값이어야 돼요? 실효값, 순시값, 최대값 중에 어떤 값이어야 되죠? 이런 값들은 지금 전부 다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을 때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했었죠.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 요거에다가 루트 2의 I에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했잖아요. 요 값이 V가 나고 요 값이 I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값들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순시 전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날 때 요것이 실효값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값들은 무조건 무슨 값이 된다? 실효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예제를 풀 때에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력의, 교류 전력의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류 전력은 지금처럼 세 가지 형태로, 즉 두 가지인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직각삼각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제로서 다뤄보죠.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값은 무슨 값일까요? 어느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이 50V 10A입니다. 자, 이때 역률이 0.8입니다. 자, 이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근데 여기서 소비 전력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와트라고 한 거죠. 와트라고 하는 거. 이 와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개념이 될까요? 이것은 유효 전력을 구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유효 전력은 뭐죠? P는 VI가 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전압의 실효값과 전류의 실효값과 코사인 세타 값도 주어져 있죠.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것이 문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실효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값이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기본 문제가 되는 거죠. 0.8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죠? 400W가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무효전력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무효전력. 그럼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것은 전압과 전류에다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라는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자, 공식을 몰라도 좋아요.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을 이항하면 되겠죠. 즉 세타는 코사인을 넘겨준 거죠. 코사인을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제 역코사인에다가 0.8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역코사인의 0.8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죠? 세타입니다. 요거 세타라고 했죠? 요게 세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거는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300바가 나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300이죠. 그러면 비상전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상전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전압과 전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0VA가 비상전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비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을 전체에 어떻게 해줘요? 루트 씌워준 거죠. 그러니까 400의 제곱에 300의 제곱을 해서 전체 어떻게 해줘요? 루트 씌워준 거죠. 얘가 얼마입니까? 500 나오죠. 그래도 비상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로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만을 보지 말고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가, 실제 계산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고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최초로 해야 될 게 무언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러한 회로가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얘가 얼마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80mH라고 하는 게 주어지죠. 그리고 45ohm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코일이니까 이 코일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 R과 L이 무슨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일의 내부 저항이 45ohm이고 그 코일이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 값이 80mH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주파수가 60Hz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것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이것을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게 있죠. 그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예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리액턴스 X의 값을 구해야 되죠. X는 어떻게 계산하죠? 2파이 FL 값으로서 우리는 이 X를 계산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 L이 미리헨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4 곱하기 주파수가 60Hz 곱하기에 요게 80이죠. 그리고 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는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공학 단위에서. 미리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런 거 기억합니까? 또 나노, 피코 하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공학 단위죠.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큰 단위, 키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3승까지 해서 곱해주면 얘가 근사적으로 약 35ohm이라고 하는 리액턴스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회로는 RX 직렬 연결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 회로는 이렇게 RX 직렬 연결 회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봤을 때 R과 X의 회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압을 100V를 가했을 때 요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이때에 저항이 40ohm이고 리액턴스가 30ohm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러한 회로에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얘는 단위가 뭐죠? 와트입니다. 와트를 구하라 그랬죠? 와트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이 되겠죠? 무효 전력 같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이 될 거고요. 우리는 유효 전력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유효 전력이니까 요거는 I 자승 R의 형태, I 값이 얼마인가를 구해가지고 I가 일정하기 때문에 I 자승 R의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I 자승 R의 형태니까 I는 Z분의 V라고 그랬죠. Z,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Z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V제곱은 나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V제곱이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면 제곱이 되거든요. 거기에 R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이걸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면 얘는 R제곱 X제곱에 V제곱의 R의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40의 제곱에 자 30의 제곱에 100의 제곱에 얼마요? 저항 40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60W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얘가 무슨 전력이에요? 얘가 무슨 전력이에요? 그렇죠. 피상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죠. 이렇게 유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0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 전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X가 들어가면 되죠. X가 들어가면 무효 전력은 40의 제곱에 30의 제곱에 100제곱에 얼마야? 3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0바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전력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을 기억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이 식을 기억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문제가 나올 때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답일까요? R과 X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 전력, 이 소비 전력이죠. 무효 전력이라고 안 했죠. 소비 전력이라고 했죠. 이 소비 전력 와트거든요. 소비 전력은 저항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X라고 올라갔으니까 절대 답이 아니죠. 저항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저항인데 I 자승 R이기 때문에 제곱이 안 들어가죠. 제곱을 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제곱 I 자승이잖아요. 자승하니까 이게 루트가 베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안 들어가죠. 요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건데 이 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당연히 답이 안 되는 거 지워가버리면 요것만 남게 되는데 항상 RX 직렬 연결 회로의 전력 P는 당연히 뭐예요? I 자승 R이고 R분의 V제곱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 이용하는 거하고 요걸 이용하는 게 다른데 자 무엇이 일정하냐를 보면 돼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적용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가 일정할 때? 병렬 일대죠. 전압 일정. 전압이 일정할 때 적용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요거 식을 하면 I의 제곱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I가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I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I니까 그렇죠?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I 제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 상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 문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답을 찾아내게 된다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요 위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어렵습니까? 계산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숙지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력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전력입니다. 요게. 이해되겠죠?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당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전압도 페이저고요. 또 전류도 페이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전력 P는 VI다. 그래서 100에 30도 곱하기 10에 60도다. 그러니까 1000에 90도가 돼서 1000에 90도는 뭘 의미하죠? 1000에 90도는 이거는 0에 J에 1000이 돼가지고 앞에 거는 유효분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무효분이 될 텐데 요게 유효가 될 거고 요게 무효가 될 텐데 그래야 유효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상식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0하고 1000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인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한 전력 계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흐릿한 걸로 쓴 겁니다. 실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복소수를 이용해서 전력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전력이라고 하냐면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페이저를 이용한 전력 계산. 전압도 페이저고 전류도 페이저예요. 그런데 컴플렉스 파워, 즉 복소 전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페이저 전력 계산은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복소 전력인데요. 복소 전력은 전압의 벡터하고 전류의 벡터가 있다면 전류의 벡터를 공략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공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죠? 100에 30도. 전류는 얼마죠? 10에 60도인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것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여기서 곱해주는 것은 복소수를 연산하는 뭘 하면 돼요? 계산기 사용. 자, 계산기 사용법 분명히 익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계산기 사용법 모르면 물어보세요.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서 계산기를 그대로 이거 눌러주게 되면 100하고 10하고 곱해지니까 1000이 될 거고 요거는 더해지죠. 요거하고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00에 1000에다가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30도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0에다가 사인의 30도인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로 그냥 누르면 되겠죠. 계산기로 그대로 그냥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기 누른 것은 866에 얘는 J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J가 되죠. 마이너스 J에 500이 돼요. 마이너스 J예요. 요거 허수 부호 잘 보세요. 허수의 부호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복소수 페이저 전력으로 계산하면 얘가 유효 전력. 이게 마이너스 J의 PR이라고 나오는 요게 뭐야? 무효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866, 무효 전력이 500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러한 답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산은 할 필요 없죠. 요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요렇게 나타났을 때 요렇게 바꿔주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좌표 변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누가 해요? 좌표 변환도. 이것도 계산기.
그렇죠? Shift 2번, 3번, Shift 2번, 4번 눌러서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바꿔주는 연습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계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자, 얘는 무엇을 공략했어요? 전류를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전압을 공략 한번 해봅시다. 전압. 두 번째 이야기는, 즉 P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벡터에다가 전류의 벡터인데 뭘 곱해줘요? 전압의 벡터를 공략해서 곱해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전압의 벡터는요 100에 30도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전류의 벡터는 얼마죠? 10에 60도죠. 10에 60도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요거 그대로 오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오는 거죠. 공액을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000에 각도가 얘는 그냥 30도가 되죠. 얘는 아까 마이너스 30도였는데 얘는 그냥 30도가 되죠.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얘는 866에 플러스 J에 500이 돼요. 어쨌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크기는 동일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틀려요? 마이너스 J하고 플러스 J 그것만 바뀌는 거죠. 즉 전압을 공략하나 전류를 공략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만 바뀔 뿐이지 그 크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복소전력, 컴플렉스 파워는 전압이나 전류 중에 하나만을 이해되죠?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을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공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회로가 진상회로인가 지상회로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회로가 진상회로인지 지상회로인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압이 앞설까요? 전류가 앞설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자, 얘는 뭐예요? 100에 30도죠. 100에 30도. 즉 다시 말해서 100에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의 순식값이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의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60도의 전류잖아요. 얘 플러스 60도고 얘는 플러스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앞서는 것은 뭐예요? 각도만 비교해보면 뭐가 앞서요? 전류가 앞서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전류가 30도 앞선다. 이렇게 전류가 앞서는 회로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회로라고 하는 거죠. 진상회로는 즉 리액턴스 성분이 콘덴서 성분이 강하다는 얘기죠. 콘덴서 회로다. 이런 얘기는 콘덴서 무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상회로가 되면은 뭐가 돼요? 코일 무효가 존재하는 거죠. 얘는 무슨 회로다? 진상회로다. 우리는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회로에 대해서 보니까 전압을 공략했느냐 전류를 공략했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진상회로에서 전압을 공략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진상회로에서 전류를 공략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복소 전력의 결론인데 공략을 했잖아요. 공략을 했는데 자, 전류를 공략을 했죠. 그랬더니 전류를 공략했더니 마이너스 J가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 그거는 콘덴서 회로예요. 전류를 공략했더니 플러스 J가 나오면 그건 뭐예요? 코일 회로죠. 코일 회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 공략보다는 일반적으로 뭘 해요? 전류 공략을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때 무효전력 하면은 지상무효전력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상무효전력. 지상무효전력. 이것을 갖다가 보통 플러스 J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콘덴서는 마이너스 해준다 그래요. 지상무효 전력을 보상해줘서 콘덴서는 마이너스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압공액, 전류공액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맞춰보면은 플러스로 나타났을 때 코일이 되는 형태를 기억해보면 전류공액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공액은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반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기억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공액을 기억한다는 거죠. 전류공액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J가 나오면 마이너스 J가 나오면 용량성이고 플러스 J가 나오면 유도성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해주면 돼요? 전류공액으로 해주면 돼요. 전압공액은 그것이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상부요 전력을 뭘로 본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본다가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개념에 의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소 전력, 컴플렉스 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전력의 개념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한 가지를 공액을 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공액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이 예제를 보면요. 전압도 주어진 게 뭐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전압에 대한 진하게 표시했어요. 볼드체로 표시한 게 이게 페이저입니다. 전압의 페이저가 주어져 있죠. 지금 몇 도입니까? 60도죠? 3분의 파이니까. 자, 전류의 페이저는 좌표 방식이 틀려요. 얘는 무슨 좌표 방식이라고 주어졌죠? 직교 좌표로 주어졌어요. 자, 얘는 무슨 좌표죠? 극좌표로 주어졌어요. 극좌표. 직교 좌표, 극좌표. 이거 따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변환할 필요가 없죠. 전력의 계산할 때 우리는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를 안 쓰게 되면 변환을 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직교좌표를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크기.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면 크기가 되고 각도는 실수분의 허수, 아크탄젠트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직교좌표 형식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직교좌표 형식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계산기를 쓰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으로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둘 다 페이저죠. 페이저가 좀 다르게 주어졌지만 둘 다 페이저입니다. 자, 이러한 페이저에 의해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전력은. 자, 복소 전력이라고 하죠. 이제 전체 전력이니까 PA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에 대한 전력인데요. 이것은 전압의 벡터와 전류의 벡터를 곱해주는데요. 우리는 기억할 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전류의 벡터를 어떻게 하라? 공액을 하라. 전류의 벡터를 공액을 하라. 전압의 벡터를 공액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압의 벡터를 공액해도 그 결과는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전압의 벡터를 내가 공액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의 벡터가 주어졌어요. 100에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 60도죠?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이거는 180 디그리죠. 디그리라는 말이 뭘 얘기하죠? 도를 의미하는 거죠. 도가 디그리예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뭐예요? 호도법, 이건 도수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각도에 대한 표현 방법 알고 있기 때문에 180을 뭘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누니까 60도가 되겠죠. 60 디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거기에 곱하기를 그대로 해줘요. 얼마죠? 10의 루트 3. 여기에 마이너스 J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J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해준다? 마이너스 J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해줘요. 공액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뭐 해주는 거죠?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요. 그러면 얘는 1732에 마이너스 J에 1000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j2천.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값은 얘는 유도성입니까? 용량성입니까? 요때는 요게 용량성이죠. 용량성. 즉 전류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앞서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용량성.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오네요. 플러스로 나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죠? 유도성입니다. 용량성이 아니라 플러스가 될 때는 얘는 유도성입니다. 플러스 J의 1000. 근데 우리 실제 결과가 1000이 플러스 J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얘 유도성이 맞아요. 이 책에서는요, 전압의 벡터를 공획했고요. 전압의 벡터를 공획했죠? 여기다 이렇게 전압의 벡터. 이런 전압의 벡터를 공획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나왔죠? 네, 마이너스. 전압의 벡터를 공획하면 마이너스면 유도성, 전류의 벡터를 공획하면 플러스면 유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류의 벡터를 공획했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유도성인데 어쨌든 유효 전력은 1732, 무효 전력은 1000이죠. 그렇죠? 얘를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대로 계산하면요. 얘는 좌표 변환하는 거죠. 얘는 2000에 30도 이렇게 2000에 30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2000이라는 이 값은 그럼 무슨 값일까요? 이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나눠지지 않은 이 절대값의 크기가 나오고 각도로 나오는 이것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요 30도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역률각이 돼요. 역률각 또는 임피던스각. 그래서 역률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30도니까 코사인 30도 0.866 즉 역률이 얼마죠? 86.6%가 되는 거. 이거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를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피상전력, 역률각,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해주고요. 이 회로가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도 한꺼번에 다 판단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소수로, 페이저로, 복소수로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를 공획해줘야 된다. 전압이든 전류든 한 가지를 공획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전압을 공획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공획한다는 거죠. 공획복소수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묻기도 해요. 문제를 보면 전압이 벡터가 주어져 있죠. 전류의 벡터가 주어져 있죠. 벡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하게 볼드체로 해주는 거예요. 볼드체. 진하게 해주는 건 뭘 의미하죠? 벡터 표현이에요.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진하게 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진하게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벡터냐, 스칼라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P 자체는 얘는 스칼라지만 얘는 뭐예요? 벡터라는 거죠. 우리가 스칼라냐 벡터냐에 대한 개념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기는 그 태생부터가 벡터예요. 직류는 벡터로 표현하지 않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교류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페이저, 즉 벡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페이저 해석, 벡터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벡터 해석. 우리는 전기를 해석할 때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 벡터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벡터 해석. 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해석을 했는데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는데 얘는 뭘 공획했어요? 전압의 벡터를 공획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가 나왔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용량성이에요, 유도성이에요. 전류의 벡터를 했을 때 플러스가 나타나면 유도성이었죠. 그런데 전압을 공유했을 때 플러스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용량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 여기 부호가, 허수부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을 기억을 잘 하고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전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R과 X의 직렬 회로에 대한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회로든 간에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R과 X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R과 L과 또 이렇게 C가 있다면 이런 회로에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게 뭘 계산할 수 있어요? R, J 오메가 L, 요는 J 오메가 C분의 1일 경우에 이것을 임피던스를 구할 수도 있고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도 있죠. 뭘 구하든 구할 수가 있죠. 어떤 걸 구하든 마찬가지예요. 임피던스를 만약에 구한다면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임피던스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 연결될 때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해주고 곱해주고 하는 게 병렬 연결의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라는 임피던스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는 뭐예요? J의 오메가 C라는 J의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이런 임피던스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것은 이제 복소수에 대한 계산이 되겠죠. 공액 복소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뭘 사용합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올까요? 어쨌든 간에. 그 결론을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A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R 플러스 J의 X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형태든 간에. 맞습니까?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회로도 등가를 하면 이게 나올 거고, 이게 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그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드미턴스를 구해도 돼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드미턴스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요거 어드미턴스 구하면 J의 오메가 C가 되겠죠. 이거거든요. 얘도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결국은 얘도 뭐예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어드미턴스를 구하든 임피던스를 구하든 단위는 ohm하고 모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역관계로 나타날 뿐이지, 결국은 뭡니까? A 플러스 J의 B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회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긴 회로의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회로의 전력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을 저항, 이걸 유효 성분이라고 하죠. 유효 성분. 저항, 실수잖아요. 실수. X, 이거는 허수죠. 허수. 무효 성분이죠. 그래서 실수에서 나타나는 전력을 P라고 하고 I 자승 R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뭐라고요? 와트라고 하면서 유효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거는 뭐예요? PR이라고 그래서 I 자승 X 그래서 이거는 바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 전체
전체를 나타내는 전력을 PA라고 그래서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무슨 전력이에요? P상 전력이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는 루트에다가 R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I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제곱이 될 거고 X제곱이 될 거고 V제곱이 될 거다. 맞습니까? 요거에 제곱을 하니까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될까? 요 유효 전력은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이라는 게 I제곱이잖아요. 거기에 R을 곱해준 것 같고 무효 전력은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이라는 게 I제곱하고 같죠? 거기에 X를 해준 거하고 같다. 이것이 이제 전력이죠. 그래서 전력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은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다음에 피상 전력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력의 삼각형으로 나타내 보면 전력의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요 밑변 성분은 항상 이 복소 평면에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J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복소 평면에서 보면. 그렇죠. 수의 체계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가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P, 이걸 P라고 하죠. 와트. 요걸 PR, 바라고 그러고 요게 각도죠. 세타. 여기가 뭐예요? PA,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이러한 삼각함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삼각함수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PA에 대한 코사인 성분하고 같다.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도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요거 PA는 뭐하고 똑같죠? VI하고 같으니까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무효 전력은 PA의 사인 세타하고 같아서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VI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를 계산하라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역시 PA분의 PR로서 P상 전력분의 무효 전력으로서 사인 세타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거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또 요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PA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P의 제곱과 PR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많이 써먹어요? 유효 전력 요거 많이 써먹고 무효 전력 요거 많이 써먹죠. 굉장히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RX 직렬 연결. 모든 회로는 RX 직렬 연결 회로로 등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전력을 계산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건데요. 전압이 벡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류가 벡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걸 뭘 구한다 그래요? 복소 전력을 구한다 그러죠. 복소 전력. 복소 전력을 계산하면 PA라고 하는 이 벡터 전력은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의 벡터하고 전류의 벡터가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해요? 전류의 벡터를 공략해 주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J의 PR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얘는 뭐예요? 여기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도성이 되죠. 그리고 얘는 뭐죠? 이렇게 PA의 각 세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얘는 유효 전력이 된다는 거죠. 얘는 피상 전력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각도가 역률각이 되는 거죠. 역률각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벡터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공략하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를 공략하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역률까지 한 번에 원샷에 모든 걸 한꺼번에 계산하죠. 1타 4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소 전력의 경우는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전류를 어떻게 해줘요? 공액복소수. 공액복소수로 적용해 주는 거죠. 이것을 기억 꼭 해줘야 돼요. 반드시 전류를 공액복소수로 한다. 전압을 공액하면 전류를 안 하면 돼요. 반대가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류를 공액복소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